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선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다음 달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달 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을 부추겼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브렉시트 연기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다양한 뉴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의 신 시즌3로 돌아왔죠. 앞선 시즌과 마찬가지로 시즌3에서도 해외 선물 매매 대결이 진행됩니다. 11월 초 모의투자 대회부터 진행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트레이더들과 함께 글로벌 시황들 분석해드리고 다양한 매매 전략까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방송 함께 하신다면 투자 대결도 더 재미있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들어올게요. 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할 해설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11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각종 트레이더 분들의 각종 정보와 팁 꼭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월 초 모의투자 대회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 오늘 김성현 코님 머리를 안 묶으셨네요. 네. 네, 무슨 일 있으신지. 아니요, 오늘은 그냥 풀고 싶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사실 저도 굉장히 긴장감이 듭니다. 네. 이제 트레이더분들이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표를 보고 하시는지 이런 정보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제공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 시각 소식들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22는 오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담당하는 뉴욕연은은 성명을 통해 오버나이트 레포 거래 한도를 기존의 75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미중 무역 전쟁이 미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역효과를 내면서 실적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1년 전만 해도 미중 관세 폭탄이 일시적인 감기 같았지만 현재는 만성적인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원유 가격이 올해 대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세계 경제 성장 전망 악화와 중동 지역 갈등으로 인해 갇힌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고요. 외신 소식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다우지수 상승률이 S&P 500 지수 상승률보다 저조하다는 소식입니다. 2015년 이후 4년 만인데요. 연초 이후 다우지수는 15.0% 올랐고 S&P 500 지수는 19.85% 올랐는데 이 두 지수가 역전된 원인 중 하나는 지수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S&P 500은 시가총액에 가중치가 붙고 다우지수는 한 주의 가격에 가중치가 붙는 건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우지수가 당일의 시장 움직임을 측정하기에 유용하지만 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가늠하고 포트폴리오의 벤치마크로 삼기에는 S&P 500 지수가 더 유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불황이 미국 증시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윌슨 수석 전략가는 증시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없애기 위해 어떤 면에서는 불황을 바란다면서 미국 경제가 증시가 시사하는 것만큼 탄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중소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중소기업이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고용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연준의 금리 인하와 브렉시트 우려 완화, 미중 무역 합의 등이 강세 재료이긴 하지만 S&P 500 지수를 현재 레인지에서 벗어나게 할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주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달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지배적인데요. 조금 다른 전망도 있습니다. 그랜트 손튼의 다이앤 스원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동결의 무게를 실었는데요. 연준이 30일에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할 확률이 50대 50이라면서 금리 인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렉시트 결정이 연기될 것이고 또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 상태라면서 지금은 앞선 두 차례의 금리 인하의 효과를 살펴보기 좋은 시기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또 10월의 금리 동결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ING는 유로존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부진함을 보이면서 서비스 섹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0월 유로존 소비자 신뢰 지수는 마이너스 7.6을 기록했는데요. 9월보다도 악화되고 또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았습니다. 이에 대해 ING는 현재 수입이 연휴 시즌 소비에 우호적인 상황이지만 4분기 소비가 기대치를 충족시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글로벌 경제가 계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려라면서 소비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은 향후 수개월 동안 서비스 섹터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외신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상품별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미 본장은 혼조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고요.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4% 하락세입니다. 3,00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가량 상승입니다. 7,92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41% 상승입니다. 56달러 21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1% 상승입니다. 1,5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전일 대비 0.17% 하락세입니다. 1.115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선물시장 시세까지 함께 확인해 보는데요.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오늘 장은 좀 어떤 부분들 살펴볼까요? 사실 오늘 외신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듯 보입니다. 네,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나왔던 내용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다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금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하에 대한 부분,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좀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 자체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확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만 평가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네. 연준의 이달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트레이더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방송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네, 선재 트레이더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서울경제에서는 이틀 만에 뵙는 거지만 네. 저희 뭐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에서는 또 2주 만에 뵙습니다. 또 내일 금요일인데 또 마무리 또 제가 잘 해드리려고 할 거니까요. 잘 한번 보시고 오늘 그림들이 어떤 건지 좀 리스크 관리 잘 해가시면서 수익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마다 뵈면서 느끼는 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굉장히 네, 좋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굉장히 좋은데 제가 좀 다소 걱정인 게 이제 해외 선물의 신 이제 시즌 3 오프닝 할 때 이제 프로필에는 이제 수염이 안 보이세요. 이제 옛날에 찍어가지고 그랬나요? 혹시나 사람들이 다른 분이 나오신가 오해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더라고요. 가끔 제가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기분 전환하려고 한 번씩 밀고 가면 다른 전문가들도 가끔 헷갈려 할 때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좀 강하게 어필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염 없으면 선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트레이드 마크가 됐네요. 네, 근데 이게 관리하긴 편합니다. 별로 안 씻고 다녀도 저게 컨셉이려니 뭐 이렇거든요. 그렇다고 진짜 안 네. 씻으시는 건 아니고. 네네. 네. 비도 오는데요, 뭐. 네, 자, 양세동 해설위원 또 더 이야기 나눌 거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트레이딩 관점 자체가 더 궁금해갖고 네, 네. 이제 증시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선생님 말씀 꼭 유의 있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본격적으로 오늘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상품별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상품에 대한 기술적 지표 그리고 이평선 분석과 함께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의 포지션 전략까지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2% 하락세인데요.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9개가 상승, 3개가 관망 분석 나오면서 적극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12개 전부 다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2명이 상승, 6명이 관망, 2명이 하락 보면서 현재 관망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제 트레이더는 S&P 500 어떤 방향 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매도 의견 주셨네요.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이렇습니다. 좀 시간이 좀 아쉽게 합니다.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나스닥 매도를 드렸는데 최고가 매도 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따 나스닥도 보겠지만 우선 추세들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수 쫓아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바로 8시부터 리딩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바로 생방송 달려왔는데요. 나스닥 최고가 매도를 드렸고 대신 이제 추가 매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혼조세를 들고 싶었으나 지금 저랑 같이 매도 치신 분들은 이제 최소 물량 수익청 하시고 좀 더 보시던지 아니면 올청 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3000 지수 확인을 했죠. 2990 지수 중반부터는 하단부 추가 그림들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오버가 나오더라도 2992 지수를 깨는 전략은 좀 많이 무리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매도 드린 거 여기서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저항은 3005 지수, 그 다음에 3010 지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3010 지수부터 2995 지수까지 핵심 보합될 거다. 그리고 오버슈팅 자리 5차 구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핵심 보합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는 마무리하고 대신 원체 고가에서 눌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반등을 기다렸다 재매도를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봉상에서 이런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상하게 신기한 게 어제 그제부터 계속 저한테는 매수 어디서 잡을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매도의 목표 끝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매도가 깊게 떨어질 거라고 아직 기대하기는 좀 이릅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얘네들 넘어가더라도 넘어가면 되돌림으로 이 구간들을 목표로 보던지 아니면 추세가 빠지기 시작하면 추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혼조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도 그림들 거의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가능성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겠죠. 지금 이 시간에서는. 자, 이 구간들 있죠. 3010 지수 반등 노려서 배팅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좀 돌려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2995 지수 부근에 저항들이 놓여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미장 시작 전에
밀리기 시작해서 미장 때부터 쭉 밀린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오히려 안전하게 하실 거면 2,992 지수 지지력에서 다시 이 2,998 지수. 그래서 3,000 지수가 무너진 아이들을 3,000 지수까지 되돌림을 보시던지 아니면 오늘 좀 당장 손을 못 대더라도 3,010 지수까지 올라온 애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2,990 지수가 깨져야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 추종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기다렸다 추가적인 매도를 보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드리고 온 사인은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좋다고 제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S&P 500과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 의견 주셨는데 2,992선 깨지는 전략은 일단 무리다라는 의견 주셨고 3,010에서 2,995 사이에서 좀 보합권을 보일 거다라는 전략 주셨는데요. 자, 선제 트레이더의 이런 전략 좀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네, 사실 이제 해외 선물의 신, 네, 지금 1시간 동안 좀 편성이 돼 있는데 네. 1시간 기준 내에서 좀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많이 놓여 있어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선재님께서 회원분들 위해서 사인을 주신 자리는 네. 3015 지수라고 좀 평가를 드렸는데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매도에 대한 물량보다는 지금 추세 자체는 매도가 맞지만은 추가적인 진입보다는 원래 들고 계셨던 포지션 자체를 청산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네, 트레이드님 네. 한번 질문 하나 드리는데 나스닥 기준 관련해 갖고 네. 지금 잠시만요. 네. 나스턴 이제 7,890일에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1입니다. 네. 7,891이요? 네. 네, 우선은 뭐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스닥 사인을 드리고 왔다 그랬죠. 차트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정확하게 7,958 지수부터 7,960을 맞고 매도 사인을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 얘네들을 7,912 지수까지 마감을 하려고 이렇게 그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제 단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도 좋다는 거죠. 벌써 반등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 사인을 마무리하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들고 계시잖아요. 우선은 이제 갔다가 좀 출렁거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합에 대한 가능성 뭐 65%에서 70%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7,910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선 홀딩을 하시되 대신 지금 위에 구간에서 반등 지금 이렇게 보면 정고점들 있고 전정고점들 있죠. 얘가 핵심 보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940 지수 부근에서는 그냥 정리하고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매수가 원체 세기 때문에 추세 매수가 더 일어날 거에 대한 배팅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얘네들 그림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리딩해왔듯이 얘네들 핵심 보합입니다. 그래서 매도가 끝난 상태에서 보합 혼조세 뛰는 거고 오늘 윗구간을 바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 저항까지를 다시 한번 재차친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아직 매수가 살아있냐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섹션별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 구간대 지지력에서 받아냈다 하시면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2계약 이상이다 하시면 7,912지수부터 10지수에다 익절을 하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유지하고 싶으면 리스크 대비 단가를 맞추는 싸움으로 7,875에 뭐 분할을 대기하시던지 아니면 익절을 잡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미장 시카고장에서는 혼조세 뛸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장에서 차익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추가 차익이 나와버릴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하시는 게 사실은 낫습니다. 지금 보면 이 구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아래를 저가를 더 치지 않으면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유지하더라도 고점을 바로 높여가는 그림이 오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금요일까지도 보합 혼조세를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돼버리면 오버를 해서 보던지 추가 수익을 위해서는 오버를 해서 급등으로 돌파하는 그림을 봐야 되나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는 너무 두려울 거라고 봅니다. 실전 뭐 중고수들도 그럴 생각이 들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는 이 구간들 있으시죠? 지금 보이십니까? 차트. 그래서 지금 이 구조에서 약간 더 낮추면 그냥 욕심을 버리고 수익 구간에서 익절을 한번 하시고 그걸 좀 더 욕심을 내고 싶으시면 그 본인 단가 아래다가 평단가를 맞춰서 이 전체 보합을 버티는 구조로 배팅을 들어가신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여기서 혼조세 뛰는 애들 차익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한두 섹션 가지고 얘네들이 고점을 돌파하는지 저가를 낮추는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기 때문에 오늘 바운더리는 이 정도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크게 하방 돌파가 없으면 유지하셔도 좋다. 그걸 체크하실 거면 본인 계약수가 지금 몇 개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한 계약이 시라면 7,910 지수 아래는 이자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더라도 7,940 지수에서는 그냥 욕심 버리고 끝내는 게 가장 마음 편하실 거고, 두 계약 이상이시면 이자 잡고 본청 근처에다가 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단가 맞추는 월요일까지 다음 주까지 버티는 싸움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것처럼 지금 매도가 다 왔기 때문에 유지하는 건 상관없으나 매수 수익을 크게 주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질문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7,910선에서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7,940 정도에서 정리하고 좀 관망을 하시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일까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이렇죠. 지금 항상 변수가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미장 초반 뉴욕장이 열리고 이제 곧 이따 시카고장이 열리겠죠.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 구간 물러서지 않으면 얘네들은 안착을 못 하더라도 시도는 할 수 있죠. 그걸 보려면 그 구간에다 익절을 잡고 보시라는 이야기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어차피 매수로 올라온 애들 매도 쳐서 마무리를 한 상태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합 혼조세를 뛸 거다. 미장에서의 뭔가 결정하기가 어려울 거다. 신고가를 뚫으려면 미국 액장에서 차익이 나오는 걸 뚫고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는데 굳이 고점에서 얘네들이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들 다시 반등주들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가겠다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걸 막연하게 생각한 건 사실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감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오히려 높겠죠. 그래서 유럽 애들이 올려놓은 건 미국 초반에서 뺐기 때문에 시카고 애들은 위아래 어디로 돌파하기가 굉장히 곤욕스러울 거다. 그래서 매수를 유지할 거면 지지력만 보고 이 안에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할 거고, 오늘 오버를 할 거면 어차피 다음 주까지 오버해야지 큰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P 500과 나스닥까지 전략 함께 들어봤는데요. 더 살펴볼 부분 있나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많이 궁금한 부분은 네. 사실 이제 오일 부분이라 오일 부분 할 때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자,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8개가 상승, 3개가 관망, 1개가 하락 가리키면서 매수 의견이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12개 전부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3명이 상승, 6명이 관망, 1명이 하락 보면서 현재 관망하는 트레이더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제 트레이더는 오늘 크루드 오일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관망 주셨네요. 오늘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이렇습니다. 우선 54달러 넘어가면 56.30까지 연다 그랬고요. 중간에서 저희도 매도 단타를 잠깐 치긴 했으나 54달러를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힘이 매수로 돌파하면서 55.40은 어제 안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에 40 매수에 오늘 배팅을 드렸고요. 그래서 56.30까지 매수를 연 상태에서 55.70대 다시 매수를 잡아서 마무리를 하고, 사실은 56.25에서 막힐 줄 알고 여기서부터 오기 전에 돌렸는데 네. 약간 더 갔죠. 차트들이 약간 더 갔으나 우선은 55.95에서 마무리하라고 사인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얘네들이 수익청이 됐고요. 물론 위에 오차는 약간 있었으나 애초부터 우리가 56.30대 목표를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빨리 2호부터를 매도를 막고 쳤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55.95부터 56.25까지 핵심 보합이겠죠. 가끔 저희가 이렇습니다. 생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리딩을 안 하는 걸로 착각을 하십니다. 항상 매일 리딩을 하고 우리 같이 하신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못 치겠죠. 항상 제가 드린 것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얘네들 9호에서 청산한 다음에 지금 2호 막히고 있죠. 그래서 2호 자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추세 상단분들은 이렇게 저항들 있죠. 당연히 매도를 쳤어야 될 구간들이죠. 그래서 오늘 변수라면 나스닥이나
지수들이 매수 쪽으로 힘을 내서 변수가 생겨서 돌파라는 급등이 있으면 얘네들이 추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은 약간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림들 이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다고 보면 얘네들도 여전히 혼조세다. 그래서 오늘 매수에 매도 마무리죠. 오전에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드리고 매도 치고 저희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이후에도 2호 저항에 9호 지지력이지 않습니까? 거의 오차 없이. 네. 그렇다면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얘네들 관망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아래 구간들 추세는 약간 뚫린 구간들입니다. 이 구간들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들이 나왔죠. 이 구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추가 매수를 56.30까지 열었고요. 대신 56.30을 추가적으로 돌파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에서 매수를 끌고 오신 분들이 계시면 이점을 잡고 보는 건 상관없을 거라고 봅니다. 추세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것도 몇 번이나 매수를 쳐가지고 끌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전반적으로 채널이죠. 그리고 채널 중심 혼조세에 들고 있습니다. 굳이 아래나 위에서 못 먹은 사람들이 여기 중심에서 위냐 아래냐 싸울 이유가 없겠죠. 주 세력들이나 아니면 잘 본 사람들이 먹고 나서 어디로 움직일지 몰라서 출렁거리는 애들을 굳이 배팅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수익들이 있다 하시면 56달러 우선은 넘어가서 우리가 오차를 9호까지 잡아드렸기 때문에 9호를 지킨 내에서 눌림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2530을 맞고 반드 매도의 부합을 보시던지 이거 두 개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관망하신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망 모드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배팅을 해서 위에를 더 보실 거면 얘네들은 뭐 이렇습니다. 지금 이 구조죠. 지금 이 위에를 56점 중반 이상을 치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57달러를 넘어가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로 돌파하는 거에 대한 관점이 미지수고 오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눌림에서 배팅을 들어가겠지만 얘네들 미국장 그다음에 새벽에 추가적인 돌파 없는 애들은 추격하지 않는다. 그 관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매수 매도 정확하게 다 찝어드렸기 때문에 뭐 어제 그제 노평공 뭐 4-5개를 계속 잡아드렸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인 그림들은 우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더 볼 거면 아예 이 구간을 지지할 힘이 넘어가서 추가적인 그림을 보든지 아니면 아예 56달러를 다시 깨고 내려오는 애들을 보고 그 다음부터 저항 매도를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구조에서는 혼조세로 여기고 큰 배팅보다는 좀 관망하신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일단 관망 의견 주셨는데 방송 전에 일단 사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청산하셨다고 하고 일단 오늘은 55.95부터 56.25까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일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만약에 뭐 지수가 급등을 하면 추종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전략까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눌림 시 매수 포지션 좀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어느 정도로 볼까요? 지금 이렇죠. 저희가 얘네들 보면 많이 되돌려야 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매매를 최근에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미장에 치는 아이들이 아시아 유럽장에 이미 많이 되돌린 상태에서 미장에서 계속 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다시 친 아이들이 56달러, 56달러를 지지하기 위해서 56.90대에서 부합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눌림 매수에 대한 관점은 90대 지지력에서 배팅을 들어가줘야 되겠죠. 지금 윗주 구간에서는 이렇게 추세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0대를 지지한 애들이 10을 지지하고 추세 상단부를 계속 겨냥해서 건드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아무리 많이 움직이더라도 상방 제약만 열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치다가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돌파 못한 아이들을 눌렸을 때 90대 지지력, 보수적인 자리들, 그 다음에 56.10대는 저도 배팅은 안 할 겁니다. 예, 이거 생방송 끝나고 어차피 제가 다시 가서 또 리딩을 할 거거든요. 네, 네. 그때 추가적인 그림이 있더라도 내일 밀린 애들을 잡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오늘 시작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유럽장, 그래서 지금 보통 미장에서 10시 반부터 추세가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보통 12시 반에서 1시까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그게 추세가 안 난다면 미장에서 혼조세를 띄고 그 다음에 유럽장 벗어난 다음에 3시 반, 4시 반에 움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윗자리는 너무 추종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은 마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디가기 때문에 아까 그려드렸던 상단부 제약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 추가적인 돌파가 있는 그림들을 내일부터 다시 배팅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혼조세 뛰는 아이들을 아래 구간 지지력에서 돌리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지금 11시 반이라면 크루도일은 새벽 움직임도 100개, 150개 이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혼조세 구간들 굉장히 작습니다. 크지 않는 구간들입니다. 우선은 매수 배팅이 3, 4일 동안 올라온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저가에서 목표를 잡았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네들도 이 구간들을 인지하고 싸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1, 20개 오차를 보시고 추세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익절이나 손재잡기가 굉장히 애매한 싸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추종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좀 혼조세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55달러까지 되돌림이 없는지 그다음에 56달러 완전히 안착해서 내일부터 눌림을 다시 배팅해서 금요일 날 원웨이장을 볼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56.10까지 90, 10 이렇게 지지력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걔네들은 수익이 난 사람들이 배팅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시고 오늘 미국 추가적으로 시카고장까지를 해서 이 추세를 돌파하는지를 차분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림들 보면 여러분들은 한번 겁을 들여야지. 그렇죠. 얘 추세를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추세를 인정하고 싸우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눌림 매수를 보려면 56.90선에서 지지력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 좀 추정은 하지 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양세동 해설위원 좀 더 이야기 나누죠. 일단은 전일 원유 재고와 동시에 아직까지 네. 강세가 굉장히 그렇죠.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황이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에서 재고라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오히려 반전적인 감소에 대한 내용 자체가 펼쳐진 이후 네. 강세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선재 트레이더님과 좀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최근 2주 동안 유가가 굉장히 박스권을 띄었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전일 어떻게 보면은 재고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 풀리는 분위기가 굉장히 형성됐는데 연말에 이제 오펙에서 감산한다는 내용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체가 다소 앞으로 향후 이제 매수 추세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좀 있는데 네. 이러한 가능성이 어떻게 좀 뛰는지 뭐 시청자분들에게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사실 어차피 우리가 아래쪽에서 50달러를 지지 못하고 50달러를 지지하고 55달러를 확인하러 갔다 그러면 예전에 그 한번 말씀드렸죠. 51달러를 지지하고 54달러에서 계속 막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걔네들은 아래 51달러를 깨면 50달러를 깨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40달러 진입에 대한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매수로 갔다는 거는 지금 55달러를 돌파한 거죠. 실제 어제 이제 지수가 얘네들 뚫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마중 나가서 매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표 때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안 가냐고 이제 제가 계속 욕하면서 봤거든요. 그래도 얘네들은 지표 전에 올리기 시작을 했고 지표 때 넘어갔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인정하고 싸운다 해서 여기서 매수를 끌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 100틱 정도 수익 마감을 했었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를 계속 잡은 거죠. 추가 매수. 오늘 대한 새벽부터 새 저점에 대한 매수를 계속 저희가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초보분들도 보시는 거 이런 그림은 요즘 다 볼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뭐 이런 그림 잘 안 보는 사람들 없죠. 그래서 지금 중심 라인들이 넘어가는 구조죠. 그래서 58달러 초반까지의 가능성이 열고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이게 출렁거림 없이 계속적으로 미장에서 새벽장에 많이 눌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눌리더라도 저희가 여기서 2호에서 잡은 아이들이 여기까지가 한마디의 고점을 봤었는데 왜 제가 목표 매도 수익을 뭐 20, 30개밖에 안 드리고 왔겠습니까? 얘는 뭐가 됐든 매수 시도가 아직 안 끝났는지 알려면 매수 시도를 계속 해봐야 되겠죠, 애들이. 상당부 제약은 있지만. 그래서 매도가 크게 안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55.95의 마감을 드리고 온 겁니다. 예, 거기 오면 정리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렇죠. 한마디로 50달러를 지지하고 55달러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마디를 계속 배팅하려는 노력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55달러를 뚫고 이제 60달러에 대한 안착 여부를 계속 시도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55달러는 3번이나
이번 달에 체크했던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 다시 앞쪽에 갭 구간들 57달러 구조들 있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넘어가서 58달러까지 장기적으로 열고 보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큰 그림에서는 혼조세일 가능성은 높죠. 아직까지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들 왜 우리가 매수를 계속 목표로 하는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상기시키기 드리기 위해서 이 갭에 대한 이야기 설명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혼조세 안에서 노는 아이들이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계속 보신 분들이 이해하실 거고 못 보신 분들은 또 그러겠죠. 자, 얘네들 지지력들.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잡아서 깨졌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야 54달러 진입, 그 다음에 52달러까지 가능성을 열고 봤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매매를 했지만 대다수가 여기서 죽어나갈 가능성이 높죠. 여기 매수 지지력에서. 근데 지금 그 구간들 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간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혼조세 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금요일까지 크게 안 빠지고 시도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들은 아래쪽에서는 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이 정도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은 또 어디입니까? 61달러의 저항을 테스트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디가가 이 정도씩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해서 바로 수익이 난다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혼조세 뛰더라도 추가 매수를 저희가 시도해 볼 수밖에 없죠. 얘네들은 밀리더라도 우리가 55달러 지지력에서는 계속적으로 배팅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150틱 내외에서 움직인 아이들은 밀리더라도 70틱에서 100틱 이내의 지지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배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가 한 단계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추가적으로 추격을 하기는 어렵지만 눌린 아이들은 50틱, 100틱만 먹더라도 계속적으로 55달러 지지력 배팅은 계속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선 중요한 거는 55달러 넘어갔다. 그리고 이 중요한 구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중간 지지력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 가든 안 가든 얘네들은 시도해서 이 구간들 택도 없이 말도 않게 빠진 구간들, 그 구간들 넘어가는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56.80, 57점, 그렇죠. 이 구간들 빠지면 아래 54달러 진입, 그 다음 52달러까지 왔던 구간들을 재차 확인하러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매도나 큰 반등보다는 여기서 지지력이 확인된 애들 돌파를 보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일어나서 바로 돌파가 일어난다면 저희도 추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일봉에서의 저항들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그래서 무리해서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항상 저런 구간에서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고 누군가는 볼 그림이기 때문에 저가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여기서 추가적인 배팅할 필요 없죠. 그래서 눌린 매수 배팅을 하시든지 단기적으로 짧은 손절에 매도의 혼조세를 보시든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눌린 매수를 계속해서 넘어가는 가능성을 보는 게 현명하다. 아무리 저항이 강하더라도 55달러 깼다에 주목하면서 눌린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서 얘네들 돌파 안착 여부를 계속 타진하면서 저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항이 강해도 눌림 시 매수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가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추가적으로 크루드 오일 궁금한 부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선재님 말씀을 다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55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진 만큼 저항대에 대한 매도적 배팅보다는 네. 이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지지에 대한 포인트를 오히려 체크하는 구간 자체가 앞으로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유로 FX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유로 FX 12월물 전일 대비 0.17% 하락세입니다. 기술적 분석 12개 지표 중에 4개가 관망, 8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평선은 8개가 상승, 4개가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은 4명이 상승, 5명이 관망, 1명이 하락 보면서 관망 의견이 우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유로 FX는 현재 매도 우위 의견이 좀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다. 자, 선재 트레이더는 현재 구간에서 유로 FX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네, 관망 주셨네요. 잠시 고민하셨어요. 이렇습니다. 네. 해설위원님하고 앵커님한테 정말 죄송한데 이 형 말 나온 게 크루드를 잠깐만 언급하고 네. 가겠습니다. 네. 자,
그 시청자분들 잘 보세요. 그냥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30분 분봉 이제 제가 막 말을 하다 보니까 하나를 말씀 놓쳐드렸는데 우선은 채널 상단부죠. 그래서 채널 굉장히 이쁘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쫓아간 것보다 보시고 56달러 지지력하고 분할은 54.90대 이렇게 두 자리 대응해서 자리값은 56달러 지지력에서 오차 구간 위아래 10개, 그 다음에 54.90대 지지력에서 위아래 10개 해서 두 자리만 보고 눌림 매수 배팅을 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채널 상단부가 돌파한 이후에는 다시 지지력에서 배팅을 할 수 있겠죠. 걔네들은 56.50대 지지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유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로 이렇습니다. 뭐 제가 뭐 말씀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저가에서 매수 잡고 계속 매수하다가 한 하루 이틀 계속 그렇죠. 제가 일주일 됐으니까 여기 생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겠네요. 자, 우선은 이 구간들 오면서 한 번씩 돌렸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은 1.13000까지 롱포 매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 돌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수 1차, 그 다음에 매수 2차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왜 관망을 들었냐면 우선은 계속 눌린 매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약간 힘이 약해서 추가적으로 진짜 매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좋다는 관점에서 매수를 드렸고요. 관망을 드렸고요. 원래는 이 구간에서 이제 저희가 눌린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눌린 매수에 그다음에 얘네들이 고가를 못 높이고 있기 때문에 지지력을 확인하고 돌리는 걸 보고 배팅 들어가야 된다. 아무래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이틀 또 보합 혼조세를 띄워버린다면 얘네들은 굉장히 매수 잡고 두려움에 떨어야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들은 바로 안착을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아래 구간들 지지를 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내려오면 배팅이 확 들어가는 그런 배팅을 합니다. 보통 위험도가 높지 않게 엄청 그 확률 높은 분석을 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근데 얘네들 그림은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는 걸 보고 매수 배팅을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들에서 좀 힘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1.11550부터 600 자체를 뛰어넘은 아이들을 기다렸다가 매수 배팅 들어간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롱포에 대한 오차를 잘못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목표는 여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부터는 지지력이 돌파해서 추가적인 매수 배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돌렸거든요. 근데 얘가 매수가 쓸 거면 이 구간들을 계속 지지하고 싸워야 될 건데 지금 좀 힘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지지를 제대로 하는지를 보고 매수 배팅을 들어가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 또 밀렸다 다음 주부터 출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느 정도 매수로 온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양봉 전환이 되는지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가 95.60대 그 구간까지 매도를 보겠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저희가 리딩하면서 바뀐 게 있습니다. 우선은 매수 반등이 좀 셀 수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눌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한다. 그리고 관점은 달러 인덱스가 95.60대까지 가는 건 아직 변함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파동 자체가 반등이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로가 많이 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간들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서 계속 받쳐내고 매수를 잡았으나 얘네들이 고점을 돌파 못하고 아직 혼조세이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되돌린 걸 보고 다시 부합을 인정하고 1차, 2차 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잡았던 아이들 지금은 바로치기 좀 곤란하기 때문에 돌리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로FX는 관망 의견 주셨는데 일단 계속 눌린 매수 의견이지만 지금은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되돌리는 거를 좀 확인하자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하고 매수를 보는데 1.11550부터 1.11600 이 선 넘는 거 확인하고 이제 다시 매수를 들어가자 이런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양세동 해설위원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사실 이제 FOMC 회의 자체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10월 29일, 30일 날 열리는데 이제 선재 트레이더니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 자체가 거의 확정적으로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월 말에 이제 논점 자체가 앞으로 미국 금리
계속적으로 내리냐 마냐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싱이 좀 다소 맞춰지는데 선재 트레이더님은 미국 금리 자체가 향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이 가능한지 이 여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한번.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금리 인하를 이제까지 한 것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요. 지수가 원체 높았지 네. 않습니까? 미국 네네. 지수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방어자 입장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선방어 입장으로 계속 해온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고 FOMC 의원들도 지금 좀 성급하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르다 한데 저번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현대 통화 이론에 의하면 계속적인 통화상을 찍어내서 그 자국 내 안에서 부양책을 계속 펼칠 수 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랬으나 강한 초고위험 인플레이션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입장에서는 우선은 현 세대에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걸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번에도 잠깐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1,000원을 빌리면 누군가는 1,000원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은행에다 1,100원을 갖다 줘야 되는데 네. 그 100원은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갚을 수 없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관점에서는 평생 빚지고 사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죠. 그럼 그 빚에 대한 은행에 대한 이자는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절대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찍어낸다는 건 계속 부양책을 펼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금리나 앞으로의 계속적으로 어떤 큰 위험도가 없으면 그게 마이너스 금리로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시황에서 잠깐 말씀하셨겠지만 미국이 그래서 필요한 불황이 한번 와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와야지 다시 솔직히 아픈 이야기지만 누구는 그 금리에 대한 금리가 높아지면 지금 누군가가 망하고 다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걸 계속 무시하면서 이걸 찍어내는 거거든요. 금리를 높여버리면 누군가 망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불황이나 그 아픔이 한번 있어야지 이게 시장이 다시 재정립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고 보고요. 그걸 계속 정부에서 마다한다면 실제적으로 계속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걸 배제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도 가능할 거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시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시권에서 보이는 걸로 그때그때 판단해서 마디칼 나눠서 그래 너무 고도하다 그러면 되돌림 이렇게 마디칼 끊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는데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해 못할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유로 지금 차트 열려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슈들 나오면 우선은 보수적인 매수는 1.11, 080 지지력까지를 열고 보시고요. 그래서 굳이 얘네들 매수를 계속적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하신 분들은 1.11, 080 부근 오면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얘네들의 반등은 지금 자리, 그다음에 롱포는 끌고 갈 수 있는 그림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다소 조금 번외적인 얘기 자체 많이 흘렀는데 네. 조금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 사실 예. 있어요. 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그렇습니다. 한 번은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사실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시겠지만은 네. 달러를 찍어내는 속도 자체가 너무 기하학적이다라는 평가 자체를 굉장히 네. 내리는 국면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 자체를 좀 선재님도 측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네. 우리가 보는 거는 이해하든 안 하든 지금 앞에서의 더 계속 정책적으로 펼치거나 차트가 움직인 걸 보고 그다음 또 추정을 하고 그 확률적으로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어느 정도 부채를 감안하고도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목적성으로 일본도 그렇게 해왔지만 그게 일본이 지금 경기는 안 좋지만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초고 인플레이션이나 그게 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해도 예전 같은 선진국에서 좀 벗어나는 입장이 있지만 일본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신용도가 높은 국가들도 그걸 계속적으로 필요하면
가능하리라 본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네. 계속 금리 인하를 하라는 요구 자체가 본인이 집권할 상황에서는 그런 필요하게 대한 상황은 보고 싶지 않다. 네. 왜 내가 봐야 되냐? 왜 내가 우리 세대 때 봐야 되냐? 네, 네. 이런 이기적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 올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죠, 사실. 네, 다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네. 이거는 다음 기회에 선재님과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벌써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s a child,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